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안녕하세요, 이정아입니다. 오늘은 천재와 바보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천재와 바보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국제 멘사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IQ가 148 이상이 돼야 이 협회에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멘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 IQ 검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빅터를 불렀어요. 빅터야, 너의 IQ는 75야. 빅터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 IQ가 75라니. 그뿐만이 아니라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문틈 사이로 친구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밖으로 바로 나가서 온 학교의 학생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빅터가 IQ가 75래. 우와, 놀랍다. 어쩜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니? 이러면서 온 학교에 빅터의 IQ가 75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빅터는 바보다, 멍청이다, 아, 너 미련하니까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이제 놀림을 당한 거죠. 놀림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학교를 뛰쳐나가서 공사장이며 막노동이며 정비소며 이렇게 일당직의 떠돌이 생활을 17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빅터 마음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바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도 바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후에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선생님이 빅터의 IQ가 75라고 했는데, 사실 선생님이 잘못 보셨거든요. 눈이 안 좋으셔서. 빅터의 IQ는 175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빅터는 그때부터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도전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결국 성공을 이루고, 결국은 국제 멘사협회 회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빅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유명한 명언이 처음에 나와 있어요. 스스로 믿은 대로 된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루에 사람들이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 대부분은 거의 잡생각이죠. 그런데 한 시간에 한 2,000가지 정도 생각을 하니까 하루에 그렇게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바로 5만 가지 중에 49,000가지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하버드대 법대 1학년생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어요.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하니 사실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부를 이루고 성공을 하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요 원인은, 변수는 무엇일까 라고 살펴보았더니, 백인이다, 두뇌가 출중하다, 공부를 잘한다, 가정 배경이 좋다, 이런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대요. 그 유일한 변수가 뭐였냐면 바로 낙관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낙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습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할수록 우리는 점점 성공과 행복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생각 하나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인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홀로코스트 하면 생각나는 인물은 히틀러죠? 네. 히틀러가 광적인, 병적인 그런 어떤 잔혹성으로 유대인을 600만 명 정도 죽였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 포함해서 1,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끔찍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죽인 사람들 중에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히틀러가 싫어하는 부류들은
장애인, 동성애자, 집시,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학살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그의 마음에 지배적으로 차지를 했을까요? 그는 원래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화가를 꿈꾸는 순박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는데 이제 그의 그림들을 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건축물을 소재로 그림을 많이 그렸대요.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암울하고 칙칙하고 어둡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되게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틀러는 그런 결과를 본다면 좀 정서가 불안하고 자아가 완성하지 못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로 그의 이제 그림이 지금은 뭐 4,700만 원에서 1억 7,800만 원까지 매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비싸게 팔리고 있죠. 자, 그러면 그의 어린 시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완고하고 권위적이었어요. 늘 이렇게 술을 드시고 오면 가족들을 때리는가 하면 집안 집기들을 부수고 아주 가정폭력범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는 히틀러에게 너는 공무원이 돼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그러면서 기술학교 가기를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히틀러는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기술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다니는 도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잘됐다. 이제 그만둬야지. 그리고 하기 싫은 공부를 그만뒀는데 도중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히틀러는 고아 시설에 다시 이제 가게 되고 그곳에서 고아 연금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성적은 어땠냐? 성적은 꼴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틀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 하나가 있었냐면 모든 것이 유대인 탓이다 라는 그 생각이 히틀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의사들이 집으로 내진을 오거든요. 어느 날 의사가 내진을 와서 히틀러의 엄마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히틀러가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또 계속 생명을 유지하셨다면 모르는데 어머니가 결국은 유방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내진을 했던 의사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미술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서 빈예술학교에 이제 서류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번이나 낙방을 했어요. 면접을 보는 이렇게 시험관들이 쭉 앉아있는데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면접관이 대뜸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히틀러, 너는 아무리 봐도 그림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림을 아예 포기를 하고 차라리 건축가가 되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사에 온 7명 중에 4명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히틀러의 마음속에 유대인이 이게 보기 싫은 마음들이, 미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차올랐겠죠. 또 그 중에 하나, 히틀러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날씬한 모델 출신이었죠. 그래서 깊이 사랑을 빠졌는데 어느 날 이 여자친구가 히틀러를 뻥 하고 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했어요. 다른 남자하고.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그 히틀러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독일군으로. 근데 독일이 참패를 했죠. 이 히틀러 생각에는 독일이 이 전쟁에서 질 이유가 한두 개의 이유가 없는데 이 진 이유는 내부의 적 때문이다. 내부의 적, 바로 유대인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지배적인 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 때문에 그 유대인의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학살을 시키는 사건을 이렇게 초래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긍정적인 낙관적인 생각 하나로 이 세계에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과학자 중에 굉장히 많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발명품을 남긴 인물은 누구일까요?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바로 토머스 에디슨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특허가 받은
발명품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093개나 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에디슨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리만큼 엉뚱했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타지 않는 풀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소리를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헛간에 불을 질러서 헛간을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친구에게 야, 너 이거 있잖아, 너 하늘을 날게 해줄게. 그래가지고는 이 하늘을 나는 가스를 친구에게 몽땅 먹이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닭이 이렇게 알을 품었다가 병아리가 깨는 걸 보면서 내가 저 알을 품으면 병아리를 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또 알을 품었던 사건 하며,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렇게 엉뚱했는데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또한 엉뚱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1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에디슨을 보면서 하루하루 시름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에디슨은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칠 게 없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는 이 바보로 취급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고민에 깊이 빠졌겠습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엄마는 정말 아들을 두고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글귀를 읽게 됐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다면 내가 내 아들을 바보라고 믿으면 내 믿음대로 아들이 바보가 되겠구나. 반대로 내가 아들을 천재라고 믿으면 우리 아들은 천재가 되겠구나. 맞았어.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바보인 것은 내가 우리 아들을 바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 잘못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에디슨을 볼 때마다 야, 너 천재야. 너는 최고의 천재야. 너는 천재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엄마의 마음속에 우리 아들은 진짜 천재구나 하는 믿음이 마음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 눈으로 아들을 보니까 어때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상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도 아니야, 우리 아들은 천재거든. 천재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엄마는 자연스럽게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뭐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나 잠을 잘 때나 늘 천재라고 하니까 에디슨 마음에도 나 천재구나. 나는 천재니까 못할 게 없어. 그러면서 그 과학적인 실험을 수없이 거치고 2000번이 넘는 실수를 하면서도 대단한 발명품을 남겼죠. 바로 백열등구인데요. 백열전구인데요. 온 세상의 밤을 환하게 밝혀줄 인류의 대혁명을 가져온 백열전구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음기며 녹음기며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발명을 이렇게 남긴 인물인데요. 에디슨은 단 한 번도 마음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1차적인 생각에 안 되면 좀 실망하는 약간 힘을 잃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믿음으로 있었냐? 난 천재야. 천재는 불가능이 없어.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과학적인 실험을 계속 도전을 하면서 결국 성공을 이뤄내는데요. 그가 남겼던 명언이 있죠. 바로 나는 천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즐거운 놀이였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문제를 만날 때, 또 어두운 일, 해결하지 못하는 일, 또 슬픈 일, 우울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난 못해. 끝장이야. 난 왜 안 되는 일 뿐이지? 난 불행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에디슨은 천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천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더 고수의 인생 고수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최고의 고수법은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난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눈앞에 행복한 일이 정말 쭉 앞에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아니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믿음대로 여러분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외치세요. 난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에게 속한 강력한 말을 던지면 그것은 믿음이 된다. 그 믿음이 깊은 확신으로 바뀌면 마침내 현실이 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불행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두움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삶 속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에 넘치는 말을 계속 여러분 삶 속에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삶이 그렇게 미래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마인드 강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